반갑습니다. 회로 이론. 이제 지금까지 쭉 S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중첩의 원리까지 해서 그거는 다 알아봤고, 이제 오늘은 새로운 정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는 이제 영어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XS가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면 YS가 출력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입력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에 대한 이제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을 이제 전달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달함수를 계산할 때는 전달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회로의 초기 조건이 0이라고 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따로 안 해줘도 전달함수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0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달함수가 이제 어떤 회로에서 이게 입력을 어떤 걸 넣어주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보는 건데, 대부분의 회로는 이 스위치를 넣고 해서 동작이 안정되고 났을 때 입력 넣어줘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기 조건에 의한 영향은 다 없어지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전달함수는 초기 조건이 없을 때의 값으로 하기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과도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전달함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회로 자체를 처음부터 해석을 해야지. 이 과도 상태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전달함수를 가지고 하면은 답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0일 때다. 만약에 회로가 다수의 독립 전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런 입력을 넣어줬을 때 이런 출력이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입력을 넣어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의 전원에 의해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전체 전원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첩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에 중첩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죠. 각각의 출력은 각각의 입력에 의한 전체 출력은 각각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합친 거하고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전달함수의 정의를 좀 잘 익히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함수는 출력 신호의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뭔 말인고 하면 출력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제 입력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출력을 이 전압으로 출력을 생각할 거냐, 이 전류로 출력을 생각할 거냐에 따라서 전달함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 출력이 달라지면 이 전달함수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다고 했을 때는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뭐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그것을 유심히 봐야 한다는 말이죠.